여러분, 블루베리 많이 좋아하시죠?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로 불리고 있지요. 그런데 95%의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잘못 먹고 있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블루베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혈당 폭탄이 되고 신장에 돌을 만들며 심지어 약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의 숨겨진 위험과 올바른 섭취법 9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블루베리를 공복에 먹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침 공복의 건강을 위해 먹는 블루베리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요. 예,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고 특히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니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 식사 대신 블루베리만 먹거나 운동 전 에너지를 위해 블루베리를 한 움큼 먹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에 비해 과당 함량이 매우 높아서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약 10g의 당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공복 상태에서 빠르게 흡수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갑자기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공복에 과당이 높은 과일을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 전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섬유질이 있어도 과당 함량이 높아서 공복 섭취 시 혈당 반응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보면 서울의 45세 박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한 컵을 먹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고 식후 혈당도 불안정하게 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리스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한 줌 약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블루베리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블루베리를 하루에 드셔야 될 양을 생각하지 않고 드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정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축적되면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을 유발합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하루 옥살산염 섭취량이 50mg을 초과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약 510mg의 옥살산염이 들어있는데 만약 하루에 500g 이상을 섭취하면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죠. 또한 블루베리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다른 옥살산 함유 식품과 합쳐져 총량이 급증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미국의 52세 제니퍼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블루베리 스무디를 3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하루 평균 600g 이상 섭취한 결과 6개월 후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장에 작은 결석들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루베리 섭취량을 하루 100에서 150g, 대략 한 줌 정도로 제한하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고 다양한 과일을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블루베리를 특정 약물과 함께 먹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블루베리가 약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액이 묽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K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는데 누군가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영국의 68세 존 씨는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블루베리를 대량 섭취했습니다. 정기 검사에서 INR 수치가 갑자기 떨어져 혈액이 정상보다 끈적해졌고 의사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블루베리 과다 섭취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당 강화제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린다면 저혈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에는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블루베리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것은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블루베리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갑자기 양을 늘리거나 줄이지 마세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신다면 블루베리를 소량부터 시작해서 혈당과 혈압을 자주 체크하세요. 네 번째 위험은 블루베리를 유제품과 잘못 조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 요거트나 블루베리 우유를 즐겨 드시는데 이 조합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탄닌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의 단백질과 블루베리의 탄닌이 만나면 소화되기 어려운 복합체를 형성하는데요. 이것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철분 흡수가 크게 감소하여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하시키고 영양소 생체 이용률을 30에서 4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소화 불량, 복부 팽만, 가스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부산의 38세 김 씨 사례를 보면 매일 아침 블루베리 요거트를 먹고 출근했는데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꿔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따로 먹기 시작하자 소화 불편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루베리와 유제품을 완전히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먹을 때는 시간 간격을 두세요. 요거트를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블루베리를 드시거나 블루베리를 먼저 먹고 유제품을 나중에 섭취하세요. 또는 식물성 요거트인 코코넛 요거트나 아몬드 요거트를 선택하면 탄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 후 잘못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냉동 블루베리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되고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바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은 위장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복통, 설사, 경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 상태에서는 세포벽이 단단하게 얼어있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냉동 블루베리를 해동하지 않고 먹으면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생 블루베리보다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되긴 하지만 완전히 해동되지 않으면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일본의 55세 사토 씨는 매일 냉동 블루베리를 꺼내자마자 바로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성 위염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차가운 냉동 블루베리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냉동 블루베리는 실온에서 10에서 15분 정도 해동한 후 드세요. 완전히 녹을 필요는 없지만 차가움이 어느 정도 가시면 좋습니다.
또는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갔다 건져내거나 스무디를 만들 때는 상온의 다른 재료들과 섞어서 온도를 중화시키세요. 겨울철에는 특히 냉동 블루베리를 바로 먹지 말고 충분히 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함정은 블루베리 주스를 잘못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판 블루베리 주스가 오히려 당뇨병과 비만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건강을 위해 마시는 주스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판 블루베리 주스의 대부분은 실제 블루베리 함량이 10에서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설탕물과 첨가물입니다. 한 병에 각설탕 15에서 20개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콜라보다 당 함량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주스로 가공하면서 식이섬유는 모두 제거되어 혈당 조절 능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의학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캐나다의 연구팀이 2,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신 그룹이 생과일을 먹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1%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주스처럼 당도가 높은 제품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보면 대전의 42세 이 씨는 매일 아침 시판 블루베리 주스 한 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1년 후 체중이 8kg 증가했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판 주스는 가능한 한 피하고 직접 블루베리를 갈아서 드세요. 단 주스가 아닌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 식이섬유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에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넣고 갈되 설탕이나 꿀은 추가하지 마세요. 시판 주스를 꼭 마셔야 한다면 블루베리 함량 100%,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하루 반 컵 이하로 제한하세요. 7번째 위험은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그냥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농약과 세균에 그대로 노출되는 지름길입니다. 충격적이죠? 블루베리는 껍질이 얇고 표면적이 넓어서 농약이 잘 흡착됩니다. 미국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 표면에는 자연적으로 효모와 곰팡이 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먹으면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씻지 않은 블루베리에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입산 블루베리는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오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제가 알게 된 광주의 33세 최 씨 사례를 보면 편의점에서 산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먹었다가 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식중독 진단을 받았고 이후로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루베리를 먹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으세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부드럽게 헹구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세요. 더 확실하게 세척하려면 물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테이블 스푼으로 12번 넣고 5분간 담갔다가 다시 맑은 물로 헹구세요. 유기농 블루베리도 먼지와 미생물이 있을 수 있으니 씻어서 드세요. 다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블루베리가 터질 수 있으니 살살 다루세요. 8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블루베리를 특정 시간대에 잘못 먹는 것입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같은 블루베리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공복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가장 피해야 할 시간대입니다. 또한 밤늦게, 특히 자기 2시간 전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어 위산 역류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당분이 밤에 섭취되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우리 몸의 대사율은 밤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살이 더 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블루베리에 소량 함유된 카페인 성분이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독일의 48세 한스 씨는 매일 저녁 10시에 야식으로 블루베리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체중이 계속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 생활 패턴을 조사한 결과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 섭취가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블루베리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
특히 점심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소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섭취한 당이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운동 후 간식으로도 좋은데 운동으로 소모된 글리코겐을 보충하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소량만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세요. 마지막 9번째 위험은 블루베리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추출물이나 알약이 생 블루베리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농축되었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블루베리 보충제는 안토시아닌 등의 성분을 고농축한 제품입니다. 문제는 자연 상태의 블루베리에 있는 수백 가지 성분들의 균형이 깨지고 특정 성분만 과도하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보충제에는 충전제, 착색제, 방부제 등이 첨가되어 있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호주의 61세 메리 씨는 항산화 효과를 위해 고농축 블루베리 보충제를 매일 권장량의 3배씩 복용했습니다. 3개월 후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검사한 결과 보충제 과다 복용이 원인으로 밝혀져 즉시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보충제는 앞서 언급한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더 큽니다.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 당뇨약,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이 생 블루베리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생 블루베리를 드세요. 보충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꼭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이것은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권장량을 초과하지 말고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블루베리 보충제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블루베리에 숨겨진 위험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게 블루베리를 즐기는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하루 적정량을 지키며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루 블루베리 섭취 스케줄을 짜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블루베리를 피하고 오전 10시쯤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세요. 그리스 요거트나 견과류가 좋은 조합입니다. 점심 식사에는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조금 넣거나 식후 디저트로 소량 드세요. 오후 2시에서 3시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먹되 80에서 100g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하루 블루베리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80에서 150g, 대략 한 줌 정도입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 블루베리 약 50에서 80개에 해당하는데요. 이 정도면 안토시아닌 등의 유익한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 50에서 80g 정도로 더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블루베리를 다른 건강식품과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만 집중적으로 먹지 말고 다양한 베리류와 과일을 번갈아 드세요. 구체적인 조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으로는 그리스 요거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돕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 30분 정도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줍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면 영양소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얹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블루베리와 함께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고당분 식품, 예를 들어 시럽이나 설탕을 추가하지 마세요. 또한 카페인 음료와 동시에 먹으면 위장 자극이 강해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매일 다양한 베리를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요일은 블루베리, 화요일은 딸기, 수요일은 라즈베리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드시면 각 과일의 장점을 골고루 누릴 수 있고 특정 성분의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한 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이 반복된다면 블루베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혈당이 불안정해지거나 어지럽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낀다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분들은 블루베리 섭취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 위장이 매우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새롭게 식단에 추가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30에서 40g 정도만 먹고 일주일간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점차 양을 늘려 권장량까지 도달하면 됩니다. 이런 자기 관찰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블루베리에도 교차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입안이 간지럽거나 목이 붓는 느낌,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블루베리는 살리실산이라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에 민감하거나 살리실산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블루베리 섭취 후 두통, 위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블루베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2주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 전 담당 의사에게 블루베리 섭취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자,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블루베리에 숨겨진 위험 9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복에 먹지 않기, 과도하게 먹지 않기, 약물과의 상호작용 주의하기, 유제품과의 조합 고려하기, 냉동 블루베리 올바르게 먹기, 시판 주스 피하기, 깨끗이 씻어 먹기, 적절한 시간에 먹기, 그리고 보충제 신중하게 선택하기. 이 9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블루베리가 위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면 블루베리는 여전히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 뇌 건강 개선, 심혈관 보호 등 블루베리의 유익함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독도 적당하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만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참고용일 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의학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우려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여러분, 블루베리 하나의 힘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자연이 준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식탁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맹신은 위험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블루베리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세요. 하루 한 줌 올바른 시간에 다른 영양소와 균형 있게 드시면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3개월 후 건강검진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블루베리 섭취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블루베리를 즐겨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블루베리 습관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